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마랄라고 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6개월 안에 끝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취임 전 푸틴 대통령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까지는 자기가 미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계획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숨지고 있다면서 6개월 안에 또는 조금 더 일찍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러한 접촉은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을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약속한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무능함에 분쟁의 책임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통치했다면 갈등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24시간 안에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 누군가 이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도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측근들의 움직임을 통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로우전 특사인 키스 켈로그 퇴역 중장과 데이빗 벤스 부통령 당선인, 리처드 그레넬의 구상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모두 현재 로우전 접촉선을 따라 분쟁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가 한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물론 트럼프 측근들의 이런 구상을 러시아가 받을 리는 만무합니다. 러시아가 제2의 민스크 협정에 다시 속아 넘어갈 바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미국 전문가 에드와르드 로잔스키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취임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관건이 미국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라 아직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은 신임 행정부가 국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라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 그린랜드, 파나마에 대해 아무 소리나 마구 하고 있지만 법률 자체를 보면 그게 허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드와르드 로잔스키는 그러면서 2016년 미국 권력교체기의 에피소드를 언급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임기 마지막 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트럼프 신행정부의 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장군은 분개했습니다. 플린은 주미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키슬야크에게 전화를 걸어 버락 오바마의 대러 제재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니 무시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니 버락 오바마의 제재는 무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와르드 로잔스키의 시각처럼 아직 정식 취임 전인 트럼프 당선인이 굳이 한국의 탄핵 정국에 관여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담론을 마구 끌어와 정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으쌰으쌰를 외치는 무지성이 기가 막힙니다. 대리전을 하지 못해 환장들을 합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한남동 환자 앞에서 윤석열 지지 시민이 Stop the Steal이란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에 와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의 구호 Stop the Steal이 한국에 등장하자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국 국기를 든 윤석열 지지 시민들이 윤을 체포하려는 3,000명의 경찰을 저지하는 광경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와, 경찰이 많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짧았던 계엄령을 해제했을 때도 와우라고만 했습니다. 그는 줄곧 와우라는 외마디 반응만 보였을 뿐 여야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비세그라드에 포스팅이 돼 한국의 와일드 타임스라면서 도대체 이슈의 핵심이 뭔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시위대는 왜 미국 국기와 트럼프의 구호를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 신문은 Stop the Steal 구호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정치적 전쟁터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참칭 세력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미국 내 부정선거 소지를 바로잡겠다고는 했지만 한국과는 엄밀히 말해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탈탈 턴다느냐는 희망사항을 떠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정 문제에 미국이 왜 개입하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부정선거를 탈탈 털어 누구를 미국으로 압송해 사법 처리라도 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런 상상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자호란 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면 국내에서 해결해 책임자를 한국법에 의거해 처벌할 일이지 그걸 미국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대주의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주로 스티브 배넌이나 고든 창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중국의 망명부국 고원구이와 함께 신중국 연방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열렬히 반중운동을 해왔던 인사입니다. 배넌은 트럼프 진영 안에서 H-1B 비자 문제를 둘러싸고 일론 머스크와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또 고든 창은 20년 넘게 중국 붕괴론이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온 반중 인사입니다. 둘 다 중국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보수 일각에서는 스티브 배넌과 고든 창, 장가도니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중국에 맞서 싸우는 한국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는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